지수 첫 단원에 있는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A를 곱한 횟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만약에 A를 2번을 곱했다 라고 한다면 얘는 A의 제곱, A를 3번을 곱하면 A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이때 A제곱, A 세제곱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A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일반적으로 A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해서 A가 n번이 만약에 곱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A의 n제곱 이렇게 썼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 있는 요 수를 및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작은 수를 지수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 그러면은 이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까지는 중학교 때 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복습을 해보면, 두 번째 지수법칙이라는 게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어.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보면 A의 제곱과 A의 세제곱을 곱하면 이거는 A가 2번 곱해져 있다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A의 세제곱은 A가 3번 곱해졌다라는 뜻이니까 총 A가 5번이 곱해져서 A의 5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두 지수를 합하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이때는 항상 밑이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했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밑이 같은 두 수를 나누게 되는 경우야. A의 m제곱에서 A의 n제곱을 나누는 경우. 그러면은 얘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의 세제곱과 A의 제곱분의 1로 우리가 바꿀 수 있었고, 그럼 두 개씩 약분을 하고 나면 분자에 하나만 남기 때문에 A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지. 그러면 이거는 결과를 봤을 때 밑이 같은 경우는 나누게 되면 지수들의 차만큼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근데 얘를 나눠서 보는 이유는 우리가 A의 m 빼기 n이라고 그냥 쓰면 좋겠는데, 이 값이 0이 되거나 만약에 음수가 될 경우는 우리가 지수라는 그 조건 안에서만 얘가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A의 세제곱에서 A 제곱을 나누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지수가 크게 될 경우, m이 n보다 클 경우는 a의 m 빼기 n을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두 번째 m이랑 n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라는 거는 a의 제곱으로 나누면 각각 약분을 했을 때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수가 같은 경우는 나누게 되면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머지 하나의 케이스인 이제 뒤에 있는 지수가 큰 경우야.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A의 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을 해보면 얘는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분의 1이고, 그러면 두 개씩 약분을 한다고 하면 두 개랑 여기 아래 있는 것 중에 두 개만 지워지니까 하나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이 A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A분의 1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이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수를 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이 분모의 지수가. 그래서 n 빼기 m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라고 했던 게 지수 법칙의 두 번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의 m제곱을 전체를 n제곱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a의 mn과 같다라는 뜻인데, 이때는 이게 a의 만약 제곱의 전체를 3번 곱한다라는 거는 a의 제곱을 3번을 곱했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얘는 총 2번이니까 총 6번이 곱해지게 되면서 A의 6제곱이라 썼었는데, 이때는 이 지수들이 서로 곱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이 두 수는 곱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게 세 번째 성질이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섯 번째까지는 네 번째 먼저 보면 a, b의 n제곱을 하면 a의 n제곱과 b의 n제곱,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그 지수가 a에도 n에도 한 번씩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해.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 실수들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 AB의 제곱이다 라는 뜻은 AB라는 게 2번이 곱해졌다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이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을 하든 3 곱하기 2를 하든 그 결과가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교환시켜주면 결국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이렇게 둘이 교환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럼 A제곱, B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 지수를 이 앞에 있는 문자에도 거듭제곱을 해주고 뒤에 있는 문자도 거듭제곱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이거랑 같은 건데 이번에는 분수 형태일 때 B분의 A의 N제곱이라고 쓰여있을 경우는 이 N이라는 게 A에도 B에도 한 번씩 하면 되겠죠. A의 N, B의 N. 이게 딱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내용 전체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요번 수원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은 지수 부분이 지금 자연수까지만 했었는데 여기에서 정수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수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결국 실수까지 확장이 되는 이런 단계들을 이번 과목에서 여기 초반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일단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은 알겠지. 그 다음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볼 거야. 그러니까 n이 일단 두 번째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보면 n이라는 게 일단 2 이상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할 건데 a의 우리가 n제곱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어떤 수를 n번을 곱해서 a가 되는 이거인 x를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해. 그러니까 근이라는 용어 자체를 언제 들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근이라는 건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거나 근을 구하시오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썼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4의 제곱근 이렇게 말을 하면 얘는 그냥 제곱근이라 쓰면은 2제곱근인 거죠. 사실 이 n이 2인 케이스. 그러면 이거는 이거와 같이 표현을 해보면 x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이거인 x값들을 결국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우리가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말해보라고 하면 x값들을 풀마 2라고 할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4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x 그 값이 풀마 2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수의 n제곱근을 구하라는 거는 근이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 x 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x를 n번 곱해서 a가 만들어지는 x값들을 결국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소수까지 허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근이 사실 n개가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 범위를 확 줄여서 실수인 그 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찾아볼 거야. 그러면은 걔네는 딱 규칙성을 가지게 되거든. 어떤 규칙성이냐? 얘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이러한 x를 찾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y는 x의 n제곱이라는 어떤 함수랑 y는 a라는 이 직선의 교점의 x 좌표가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x를 의미를 해. 그러니까 a의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a의 n제곱 근 중 실수인 것을 찾으라고 항상 이런 용어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될 건데 실수인 것을 찾으라고 하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x들 중에서 실수인 x를 찾으라는 뜻이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두 함수 그러니까 xn제곱 그 다음에 a 이거를 xn제곱 a를 각각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얘는 결국 직선인데 그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이 교점의 x좌표들이 결국은 이 실근이 된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야. 좀 헷갈리죠.
그럼 얘를 조금 편하게 n이 이 이상에 대해서 홀수와 짝수를 한번 나눠서 표현을 해볼 건데, 만약에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 그러니까 짝수인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x제곱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짝수인 것 중에 가장 작은 수. 그러면 x의 제곱이라는 걸 그리라고 하면 우리가 x제곱은 함수를 그냥 이런 이차 함수, 포물선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 4제곱, 6제곱, 8제곱 이런 식으로 이 n이 변화가 될 때도 여전히 그래프 모양은 얘와 유사하게 갈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xn제곱이었다면 x의 4제곱은 얘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y는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x의 제곱이었다면, 그럼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는 것 뿐이지 어차피 아래로 볼록한 함수 자체가 나타나는 건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애들을 통틀어서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그냥 y는 x n제곱일 때 이 n이 짝수면 이 이차 함수와 유사한 함수의 모양을 가지겠구나를 그냥 예측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주는 게 편하다는 거야. 그러면 얘랑 이 y는 a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y는 2다라고 하는 거는 이 y 값이,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값이 2가 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 이걸 우리가 y는 2라는 직선으로 딱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 y는 x n제곱하고 y는 a를 그릴 거야, 직선을 x축에 평행하게. 근데 그 a 값이 양수냐 아니면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달라지게 돼.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져보면, 만약에 이렇게 y는 a라는 건데, 이 a가 만약에 양수인 케이스일 때는, 이 2차 그러니까 x n제곱이라는 이 함수와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두 개가 다 여기에서 말했던 그 a의 n제곱근 실수인 어떤 근들이라는 거야, x값들. 근데 이거 표현을 여기에서 만나는 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양수 쪽에서 만나는 거는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n이 짝수야. n이 짝수인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볼게. 4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요 첫 번째 거. 4의 6제곱근 자체가 n이 일단 짝수잖아. 그럼 이런 그래프고, 4라는 거 수 자체가 y는 4가 되는 수랑 이렇게 4, y축과 y축의 4를 지나는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할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때 이 두 수 자체를 우리는 이 4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그 값들이 될 거야. 그럼 우리는 두 개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었어. 이건 지금 a가 양수니까 여기다 그렸고, a가 0이면은 여기에 이렇게 결국 x축이랑 딱 맞물리게 이렇게 될 건데, 얘는 y는 a인데 이때 a가 0일 때야. 그러면 이때는 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그럼 이때는 교점을 물어보게 되면 한 개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a가 음수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a인지죠. y는 a인데 이게 a가 음수일 때는, 이때는 이 함수와 y는 x n제곱과 만난 점이 없어. 그러면 이때는 0개라고 하겠죠.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n제곱근에서 그 n이 짝수일 경우는 이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서 개수가 2개, 1개, 그러니까 2개, 1개, 0개 이렇게 순서대로 실근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n이 홀수인 경우는 일단 직선을 제외하고 3차, 5차 이렇게 홀수면 1, 3, 우리가 n이 어차피 2 이상에 대해서 볼 거니까 1 제외하고 3, 5, 7, 9 이런 수들에 대해서 y는 x n제곱을 그려보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표현이 되거든. y는 x n제곱. 아까와 마찬가지야. x의 세제곱이 얘면 5제곱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y축하고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게끔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를 가질 수 있고, 그때 이번에도 역시나
이거 지금 요 함수 그린 거거든. 그럼 아래 있는 y는 a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때 a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니까 이게 y는 a란 직선인데 여기가 a인 때지. 그러면 이렇게 그어보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이 값을 물어보면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얘는 이 홀수일 때는 짝수일 때와는 다르게 교점의 개수는 계속 일정해. 이번에 0일 때 y는 a인데 a가 0일 때도 여전히 한 점에서 만나. 그때 그는 0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a가 음수일 때야. 그러니까 일단 y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긋고 그때 만나는 교점을 우리가 실근이라 할 건데 이 값은 또 여전히 n제곱근 a야. 그러니까 이거랑 둘이 차이를 봐야 되는 게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고 얘는 그냥 음수 쪽에서 만나긴 하지만 n제곱근 a야. 왜냐면 이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홀수일 때는 이 값 자체가 나타내는 게 음수가 되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이 두 가지만 사실 실수 A의 n제곱근 중 n제곱근 구하라고 하면 그때는 이 두 가지만 너가 머릿속에 딱 떠올려주면 뭐든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첫 번째 예, 만약에 16의 4제곱근을 구하래. 4제곱근. 그러면 뭐야? 4제곱? 그러면은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16이 되는 수를 찾으라는 건데 지금 이 중에서 근 중 실수인 것을 고르는 거야. 실수인 것.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생각해 보라는데 얘가 짝수네. x의 4제곱이라는 거는. 그러면 y는 x의 4제곱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아까 그랬죠. 4제곱도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얘를 하나 그려주고 x의 4제곱 그리고 y는 16. 그러니까 y는 x의 4제곱, y는 16 이렇게 두 가지를 그린다 했잖아. 16이라는 건 여기 양수 어딘가에 16이 있을 거고 그걸 이렇게 지나가게끔 그리는 거야.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겨.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여기서 요구하는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애들이야. 그럼 얘는 4제곱근 16 이렇게 쓰면 되고 마이너스 4제곱근 16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 수는 뒤에 이제 거듭제곱근 성질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4제곱근에 2의 4제곱 하면은 얘가 같이 이렇게 약분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4분의 1이 되면 약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같이 지워진다고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2로 나오고 얘는 그럼 4제곱근에 2의 4제곱 해주면은 얘는 2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실수인 것을 구하라 했으니까는 풀마 2 두 가지를 넌 답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은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래.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골라봐라 라고 하면 세제곱근이야. 그러면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는 수를 찾으라는 소리고 그럼 홀수일 때는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 했죠. 3, 5, 7, 9 이런 경우에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125면 요 아래 엄청 아래 있을 텐데 여기를 마이너스 125라고 하면은 요 값을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 함수와 이 y는 마이너스 125란 직선이 만나는 이 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교점에 해당하는 x값이 이 여기서 요구하는 세제곱근 중 실수인 그 값이 되거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세제곱근 마이너스 125 이렇게 쓸 건데 이것도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125라는 건 마이너스 5를 3번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25가 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수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4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을 하고 이 A값에 해당하는 16, 125 이런 값을 너가 표현을 해서 교점을 잘 찾아보면 돼. 그러면 뭐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 이런 건 금방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뒤에서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보면
이것도 한번 다 배웠다고 했으니까 그냥 결과만 일단 보고 넘어갈게. 세 번째, 거듭제곱근 성질. 여기서 A, B는 일단 양수여야 돼. 왜냐면 이 루트 안에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음수가 되면 이 n의 값이 홀수가 아닐 경우에는 그 결과가 허수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다루게 되는 수들은 얘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m과 n이 2 이상의 자연수를 생각을 해줄 때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가 그거야. n제곱근의 a의 n제곱이랑 어차피 n제곱근 a의 전체 n제곱이랑 똑같은 값이거든. 근데 이때는 결과가 a로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 아까 내가 예를 들어 뭐 4제곱근에 16 이렇게 쓰여있으면 4제곱근에 2의 4제곱해서 이거 같이 소거되는 것처럼 보면 결과가 2로 나타난다고 했던 게 요 성질에 의해서 나타났던 거거든. 요거 하나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n제곱근 a, n제곱근 b를 곱하면 n제곱근의 ab로 나타낼 수 있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앞에 요 수가 같을 때만 이 두 개의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중학교 때 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야 라고 했던 거는 이 앞에 있는 수가 다 우리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이 루트의 값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랑 2가 같았기 때문에 얘를 2로 한 번에 써주고 그 다음에 얘 안에 것끼리 곱해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4제곱근의 2와 곱하기 4제곱근의 2 이렇게 쓰여 있으면 4제곱근에 이거 두 개 곱해서 4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가 같을 때만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세 번째 나눌 때도 마찬가지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눠줄 건데 이때도 이 n이 같으면 n제곱근의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세 번째 성질이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n제곱근의 a를 전체를 m제곱한다는 거는 a를 n번 곱한 후에 나중에 n제곱근 한 거랑 결과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이 지수는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표현한 거랑 어차피 그 결과가 같다라는 거. 이거 나중에 유리수 쪽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다섯 번째, m제곱근의 그 안에 다시 n제곱근 a가 표현되어 있으면 이때 루트가 겹쳐져 있는 형태인데 이때는 이 둘을 곱할 수가 있어, m과 n을. 그래서 mn제곱근 a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 자체를 분리시킬 수도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 곱은 뭐 m 곱하기 n을 하든 n 곱하기 m을 하든 이 둘이 각각 자리를 바꿔도 그 결과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n제곱근의 m제곱근 a 이렇게 써도 어차피 무방해. 왜냐면 이때도 우리가 이 두 수를 곱한 거랑 같다라고 할 건데 두 개 곱하면 어차피 mn이라는 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면 돼. m제곱근 그리고 n제곱근 a라고 쓰여 있나 아니면 n제곱근 하고 n제곱근 a라고 쓰여 있나 그 결과가 같아.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mp 제곱근에 a의 mp 제곱근 이렇게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가 약수가 서로 같은 수가 있을 경우 약분을 해서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얘네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 이런 예는 하나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 세제곱근에 2 하고 세제곱근에 4 이렇게 있었다. 그럼 너가 이 세제곱근이라는 요게 같으니까는 세제곱근의 분모 이 안에 있는 거 한 번에 쓸 수 있어. 4분의 2 이렇게. 세제곱근의 2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이거는 뭐 할 게 없을 것 같고 요 부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예를 들어 그냥 루트 하고 뭐 4제곱근에 a 이렇게 쓰여 있으면 아까 내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 2가 생략되어 있다 했잖아.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8제곱근 a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8제곱근 a를 4제곱근에 그냥 제곱근 a로 써도 어차피 얘 여기 생략되는 게 2니까 2랑 4랑 곱해서 8이 되니까 이 2랑 4가 바뀐 거지. 얘는 2, 4 이런 순서를 쓰면 얘는 4, 2 이런 순서니까. 요런 게 성립한다는 뜻이고 얘는 이 앞에 있는 지수는 아닌데 요 부분과 뒤에 있는 수의
공약수로 서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제곱근 A의 4제곱 이렇게 쓰여 있으면 6이랑 4는 2로 나눠지는 수들이 있잖아. 그래서 세제곱근의 A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 아니면 너가 세제곱근의 A의 제곱으로 쓰여 있는 거를 9제곱근의 A의 6제곱. 그러니까 각각 3배, 3배씩 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또 무방한 거고. 이게 다 같은 수라는 소리죠. 결국 약분하고 나면 다 세제곱근 A의 제곱으로 바뀔 수들인 거니까. 이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